카리브해의 암흑, 미국은 왜 지금 쿠바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2024년 10월 18일 오전 11시 쿠바 전역의 전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국가 전체의 전력망이 붕괴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며칠 만에 복구되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인 지금까지도 쿠바의 밤은 여전히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정전은 일상이 되었고 냉장고 속 식량은 썩어가며 병원조차 전기가 없어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쿠바는 원래 60년 넘게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나?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국가가 마비되는가? 정답은 지금 미국이 구사하는 전략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봉쇄가 단순히 우리랑 거래하지 마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압박은 쿠바의 모든 혈관을 하나씩 찾아내 매듭을 묶어버리는 정밀고사 작전입니다. 이미 베네수엘라를 소나기에 놓은 미국은 이제 중남미에서 반미의 상징인 쿠바를 본보기로 삼아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섬나라가 처한 잔혹한 지정학적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을 들여다봅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쿠바를 괴롭히는지 이해하려면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핵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미국 코앞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려 했던 13일간의 공포는 미국인들의 뼈에 사무치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쿠바를 내버려 두면 언제든 적대 세력의 전초기지가 되어 우리의 심장을 겨눌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미국은 엠바고라 불리는 경제 봉쇄를 6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봉쇄는 실패했다며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쿠바인들은 드디어 빛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쿠바에 치명적인 대못을 박았습니다. 바로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거래를 막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 쿠바와 거래하는 순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당할 줄 알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쿠바는 전 세계 달러 결제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쿠바가 겪는 모든 비극의 법적 수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고도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쿠바의 시패소권 지폐 뒷면을 보면 놀랍게도 한국의 기술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쿠바가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을 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공급한 이동식 발전기입니다.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이 발전기를 에너지 혁명의 주역이라 극찬하며 국가적 보물로 여겼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금융 제재가 덜 촘촘했기에 유로화나 현찰 결제가 가능했던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발전기들은 쿠바 전역으로 퍼져나가 어둠을 밝혔고 쿠바인들에게 한국은 빛을 준 나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폐 속의 그 영웅들은 고철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후 쿠바는 한국의 부품 하나, 나사 하나를 사오고 싶어도 돈을 보낼 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쿠바와의 송금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발전기는 있는데 부품이 없어 돌리지 못하고 돌릴 기름조차 구할 수 없는 현실? 미국은 단순히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쿠바의 경제적 혈관 자체를 굳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쿠바 경제의 마지막 생명줄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연결고리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최근 마두로가 체포되고 베네수엘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의 거대 석유 자본들이 다시 베네수엘라로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은 미국의 관리 아래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정상화가 쿠바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권과 미국 자본은 더 이상 쿠바에 기름을 무상으로 퍼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60년 넘게 이어온 이념 동맹의 석유 공급은 이제 완전히 끊겼고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이제 미국의 통제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나라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쿠바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에 손을 뻗었습니다. 멕시코는 인도적 차원에서 석유를 보내며 쿠바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자처했죠. 그러자 미국은 무언의 압박이 아닌 공개적인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관세 보복을 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생명줄인 멕시코에게 쿠바를 도울 것인가, 미국 시장을 지킬 것인가라는 잔혹한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결국 멕시코조차 미국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 석유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상에서는 쿠바행 유조선을 감시하고 금융에서는 결제를 막고 외교적으로는
공급국을 협박하는 이른바 삼중 봉쇄. 이제 쿠바는 바다 위에 갇힌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립 속에 있는 쿠바에게도 한때는 희망적인 뉴스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쿠바와 대한민국이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양국 대사가 극비리에 만나 서명한 이 사건은 북한에게는 쿠바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쿠바와 북한은 수십 년간 피를 나눈 형제국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쿠바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며 반미 연대의 핵심 동맹으로 여겼죠. 하지만 배가 고픈 쿠바에게 북한의 이념은 밥을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쿠바는 북한의 거센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도 불러들여 미국의 봉쇄망에 작은 구멍이라도 내보겠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조차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수교는 했었지만 여전히 금융 제재가 살아있는 한 대규모 교역은 어렵습니다. 미국은 쿠바가 한국을 통해 숨을 쉬려 하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하며 쿠바 정부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진짜 목적은 쿠바라는 작은 섬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미국은 이제 남미 전체의 반미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서를 거스르고 러시아나 중국과 밀착하면 에너지조차 구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쿠바를 본보기로 삼아 중남미 전체의 기강을 잡겠다는 트럼프식 패권 전략. 그 사이에서 1100만 명의 쿠바 시민들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생존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멈춰버린 시계는 과연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쿠바가 스스로 체제를 바꾸는 날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만족할 만큼 굴복하는 날일까요? 카리브해의 암흑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